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성숙한 INFJ와 미성숙한 INFJ의 차이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성숙한 INFJ와 성숙하지 않은 INFJ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밖에서 보면 성숙한 INFJ와 미성숙한 INFJ는 마치 다른 성격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신이 이 성격 유형에서 성숙한 편인지 아니면 미성숙한 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숙한 INFJ와 미성숙한 INFJ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자기인식과 자기관리 능력에 있습니다. 성숙한 INFJ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줄 알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면에 성숙하지 않은 INFJ는 감정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고립되거나 관계에서 문제를 겪을 수 있죠. 자신이 어떤지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반응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숙한 INFJ와 성숙하지 않은 INFJ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요된 관점 대 진정한 이해. INFJ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 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독창적인 상상력을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내는 멋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특성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유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INFJ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도움이 되거나 새로운 인식을 깨우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관심이 없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특정 식품이 질병을 유발한다고 믿을 때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식품을 먹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지나치게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실제로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지라도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숙한 INFJ는 간단한 질문과 가상의 주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성찰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시각으로 설득하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정보를 제시하여 스스로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성숙한 INFJ는 자신이 발견한 정보의 힘과 그것이 갖는 중요성을 알게 돼도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악의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유를 피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들의 생각을 깊이 알고 싶어 할 때 그들은 누구보다 친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감정. 성숙한 INFJ와 성숙하지 않은 INFJ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INFJ는 어느 정도 타인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심지어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않은 INFJ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에 크게 영향을 받아 자신의 기분이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반면 성숙한 INFJ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적으로 느끼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감정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독립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함은 몇 가지 가혹한 교훈을 통해 얻어지지만 INFJ가 자신의 직관과 개인적 힘의 강도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경계선을 설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능력에 대한 INFJ의 관점. INFJ 성격 유형은 높은 직관력과 공감 능력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여 알아차리기 힘든 것을 감지하고 예측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INFJ는 독특한 재능을 지닌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않은 INFJ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선물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의 잠재력과 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무력감을 느낄 수 있죠. 미성숙한 INFJ는 자신의 능력을 약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의무로 여기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자책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억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성숙한 INFJ는 자신의 능력을 강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않고 주변 세계에 맞추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필요할 때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힘을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불안 수준. INFJ의 불안 수준은 성숙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 일반적인 불안 장애는 유전적으로 피할 수 없지만 INFJ의 경우 불안은 감각 과부하, 감정적 소진,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INFJ는 주변 사람들을 깊이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도 동일한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숙한 INFJ는 자신의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은 필요에서 비롯됨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와 이성적으로 대화하며 불안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자신감이 불안을 압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숙한 INFJ는 불안을 극복하고 자신의 독특함과 깊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균형. 사회생활은 INFJ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상상 속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은 혼자 있을 때 꿈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간 행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줍니다. 하지만 많은 INFJ는 내향적인 성향 때문에 사교 활동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교 기회를 자주 거절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사교 활동을 피하게 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죠. 이러한 습관은 사랑, 경력, 가족, 인생의 다른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INFJ는 어떤 사교 기회를 받아들이고 어떤 기회를 거절해야 할지 잘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사교 활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는 스스로 사회 속으로 걸어갑니다. 물론 여전히 경계를 설정하고 몇몇 초대를 거절하거나 계획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립된 생활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숙한 INFJ의 균형 잡힌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그들의 성장과 행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INFJ라면 자신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을 향한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